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 선언을 하기도 전에 악재를 만난 것 같죠. 10일 만에 대변인 사퇴에 아군이라 얘기했던 야당에서 엑스파일 거론까지 나와서 논란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민주당 윤관석 의원 연결해서 당 상황도 좀 알아보고요. 윤 전 총장 이야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예.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의총에서 결국 종부세, 양도세 완화로 결론이 났는데요. 수도권 민심을 잃으면 대선이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선거 패배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비판적인 정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가 좋았긴 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고 거기에 맞게 불가피하게 전환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판단 아래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로 정책을 의총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근데 의총에서 논쟁이 뜨거웠었다면서요? 반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송영길 지도부 체제가 5월 2일 날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체적 점검을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특위가 한 50일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과 또 당내 많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참여해서 종부세,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다양한 정책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 결정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이 팽팽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추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당이나 정부의 주택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 이렇다 하지만 일관성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투기 수요 억제나 처벌이거든요.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논의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납부액이 많지 않은데 이럴 필요가 있었냐 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서울의 주택시장을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올랐고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종부세나 양도세 공제금액이 현재 10년 전에 2009년도쯤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M2 통화량이 한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수정도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따라서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기준도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부자감세에 대한 프레임도 있었습니다만 또한 받아들이는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변화된 시장의 급등에 따른 정책 조정을 위해서 종부세, 양도세 일부 완화를 갖다가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예. 사실 주택시장 안정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세금이라기보다는 주택 공급의 양, 수요 공급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예. 또 금융정책에서 대출의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요. 집값을 세제로 다 잡을 수는 없다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완화, 감세, 감면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주겠느냐, 이런 현실론도 좀 있던 것 같아요. 예, 뭐 꼭 지지 여부를 떠나서 실제 서울 같은 데는 국민주택 규모인 25평형도 9억에서 지금 상당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됐거든요. 예. 종부세 대상이 전국에 3.7%로 가지만 서울만으로 보면 16%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24.2%, 거의 25%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서울 시민의 경우 한 4집 건너 한 채 정도가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1주택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도 여러 가지 세제를 갖다가 부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이 저희 민주당 지지층에 많이 관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경선 연기 관련해서요. 지금 좀처럼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사실 예정대로 하면 오늘 내일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미뤄지게 됐거든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냈다고 하는데 내일 의총에서는 매듭 지어지는 겁니까? 예, 이 경선 연기와 관련한 것은 저희가 이미 1년 전에 특별 당규 규정으로 해서 경선 관련 규칙을 다 결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지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던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 시기에 관련해서 좀 연기하자라는 의논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 여러 요구가 있어서 지도부에서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일부가 논의하자고 했는데 사실 의원총회에서의 그 당원상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좀 더 질서정연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의총을 개최하기로 했고요. 기본 공감대를 통해서 당내 논의를 질서 있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이 끝나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최고위가 시간이 정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속하게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의총이 끝나고 당 지도부가 최고회의를 열어서 당무위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일부 의원님들 당무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당원 당규상에 보면은 경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상당한 사유에 대한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 후보들 전체가 뭐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하자 당원 당규상으로 또 연기하는 게 맞다라는 후보들의 또 입장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내 최고위원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원 당규를 준수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과 또 연기로 논의를 개정하는 것이 어쩌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규를 현재 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최고위에서 의견 수렴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기획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는데 단장에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발표를 일단 했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선 경선 기획단입니다. 그래서 기본 역할과 임무는 대선 경선 과정을 잘 원칙과 공정성을 가지고 관리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우리 후보들을 통해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최대한 흥행 효과, 컨벤션 효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라든지 현장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그런 기획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선기획단의 단장은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일단 안정적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당에서 젊은 재선 의원인 강훈식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주요한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몇 분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고 공동단장이나 또 경선기획단 위원들은 계속해서 좀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한 어제 단장은 원내에서 구하는 겁니까? 그분이 이제 원내로 할지 원외로 할지에 대한 컨셉을 현재 함께 논의하기로 했고요. 또 이 선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선 경선은. 그래서 이건 기획이고요. 경선 기획이고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 관리의 설치권도 의결해서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오선의 이상민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또한 정책 공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치르면은. 그래서 정책 준비단 해서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박안주 장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두 분이 공동 단장을 맡아서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 여론조사하면 국민의 70% 80%가 찬성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오랜만에 민주당이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언제 처리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불분명한 거죠. 예, 저희는 6월 달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지금 제안을 계속 강력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수술실 CCTV 법안은 꽤 오랫동안 그 국회에서 논의해왔던 것입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면은 국민들 10명 중 8명이 수술실에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년 이상을 이 논의를 해왔고요.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 다만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신임 대표죠. 찬반을 지금 굳이 언급하기보다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 신중론을 기해한다라고 하면서 제동이 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내 협상을 통해서 수술실 CCTV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고 저희는 민생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주요 입법 과제로 여야가 함께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한 또 반론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또
이 부분은 민생법이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그동안 예.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그 당대표, 원내대표 또 제가 이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랑 인터뷰했을 때는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보편으로 지급한다 이런 의견이 많던데 기재부가 다시 반대해서 소득 상위 30%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재부도 이번에 올해 세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 재난지원금을 기본으로 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 국민으로 할 것이냐, 뭐 기재부가 소득 상위 30% 제외한 70% 선별 지원으로 할 것이냐, 또는 소득 하위 90%까지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높일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협의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에서는 그 정부가 전 국민 지급의 시기와 당위성을 파악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 1차가 전 국민 아니었습니까? 예. 이때는 코로나로 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내수 소비 위축도 막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와 지원을 하기 위한 건데 호응이 상당히 높았고요. 2, 3, 4차는 좀 장기화되면서 피해 업종에 집중 지원해서 그 피해 업종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정책의 그 방점이었습니다. 예. 5차 지원은 지금 빠르게 대국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7월부터 방역 기준 지침이 조정하는 것이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양자가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전 국민 대상의 소비 진작 대책을 통한 그 경기 회복을 탄력 있게 펼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전 국민 지원이 5차 지원의 그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당의 입장을 갖고 정부 측과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아마 6월 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경정이라 부르는 것인데 이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전체 내년 예산도 짜고 하면서 조금 기다리면 방향은 잡힐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정치권에 화두가 됐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부산의 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예, 당대표 선거 이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예. 그 당원들과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됐습니다마는 경선 때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도 이동영 우리 사회자님께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토론 때도 그랬고 뭐 다시 봤다 조경태를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계세요 혹시 끝나고 나서? 네, 아무래도 여러 격려의 말씀들을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다시 봤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닉네임들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감사드립니다. 예, 새 당대표 체제로 지금 몇 주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현재까지는 그 젊은 당 대표답게 그 행보를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 우리 당으로 지금 입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기호 사무총장 인선을 듣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혁신과 변화가 이런 것이냐, 광주 방문한 것은 쇼였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준석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사과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표명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선출됐기 때문에 어쨌든 좀 강성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고 지금 한기호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 의장,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대표 주위에 강경 일변도 의원들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던데 그 점은
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만약에 좀 지나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또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럴 때 뭐 저 조경태가 앞장서서 잘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딴 발언이 이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예, 그 김재원 그 지금 현 최고위원이죠. 좀 표현 자체가 좀 더 사나운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가급적이면 그 내부 그 분란의 발언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점잖은 발언들을 통해서 그 내년 정권 창출에 같이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입당한다는 대변인의 말이 뒤집히면서 오락가락 모양새고 여전히 대변인을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이 조금 있어요. 이런 윤 전 총장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우리 당에서 정해놓은 그 스케줄에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모습들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예. 윤 전 총장의 또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또 서로가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각자들의 어떤 그 입장들을 서로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대선 형국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의 스케줄대로라면 8월 전에는 입당을 해야 될 테고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11월에 대통령 후보를 뽑기로 되어 있는데 1월로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혹시 들어보시는 거 있습니까? 네, 지금 방금 처음 듣는 그런 그랬어요? 말씀이고요. 예. 어쨌든 당에서 어떤 특정인을 고려한 그런 연기는 맞지 않다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정당이든 공당이라면은 국민들께 예측 가능한 모습이 가장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당의 그 경선 과정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 치러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 윤 전 총장 엑스파일 논란이 있었는데 의원님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언론에서만 이렇게 엑스파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로 실존한다면은 예. 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거 최초로 언급한 분이 신지호 전 의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신지호 전 의원이 최초로 언급했고 또 논란에 불붙은 것은 장성철 소장이고 장성철 소장도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밖에 있는 윤 전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퍼뜨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공개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 우리 정치권에서는 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당의 국민들이 염망하는 정권 그 창출, 정권 교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각자들이 좀 생각들을 좀 하면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올 수는 있지만 윤 전 총장의 개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게 큰 그 상처 또는 그 치명타를 입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내부에서 그 윤 전 총장을 견제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간 추측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들은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인데요. 이제 그냥 언론을 통해서 쭉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여망에 그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들이 고민해야 되고요. 어쨌든 엑스파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그 뭐 페북에 글을 썼다가 또 지웠다 하더라고요. 예. 그 당당하면 왜 지웁니까? 그대로 내버려둬야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결국 뭐 그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 장 소장이 정말로 갖고 있다면 오픈하는 게 맞다. 네, 오픈해서 국민들께 그 알 권리를 좀 제공해야 되고
또 그 국민들이 또 잘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이제 자강론, 우리 내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영입해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외부 인사도 수혈해서 빅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느 쪽에 공감 더 하십니까? 저는 정권을 교체하려면은 모든 제 정파의 세력들이 다 함께 통합해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부의 자강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자강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정권 교체를 위한 자강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하자는 그런 약간 뭐랄까요, 좀 옹졸함에 그런 뭐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버리고, 누구든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거기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다 함께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모양새도 좋고 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안철수 대표도 포함이 될 텐데요. 합당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들어주긴 조금 어렵지 않은 생각도 들던데요. 글쎄요, 뭐 그 대표적인 것이 당명 변경을 이야기하는데 당원도 변경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란 당명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무리하게 당명까지 변경하면서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 안철수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실 거다, 또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합도 어렵진 않겠다. 네. 자, 수술실 CCTV 법안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하면 국민의 80%가 찬성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굉장히 딜레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또 국회를 없애자고 하면은 80% 이상 찬성하겠죠. 국회를 없애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환자분들의 또 프라이버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지나치게 이 법만능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술실 CCTV에 대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꼭 법으로 강제시킬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입법부의 입장에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벌써 6년이나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토론을 더 하자고 하는 것은 안 하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국민의힘은 또 의사 집단이라는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아니냐, 뭐 이런 반대. 그러진 않습니다. 저 혹시나 아시다시피 아동 폭력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에다 각각 집집마다 CCTV를 달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또는 국회의원 없애자가 80%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국회를 없애야 되지요. 그런 여론에 따른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행여나 법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원님 개인으로는 찬성하지만 조금 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 아주 심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